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BTV 뉴스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으로 당선된 조상호 당선인과 이야기 나누는 특집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진보 진영 후보로 나서 4년 만에 세종시장직 탈환에 성공한 주인공이죠. 조상호 당선인은 누구인지, 또 그가 그리는 세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준비된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선택받은 조상호 당선인.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두루 지내며 세종 행정의 안팎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함께 해온 실무형 정치인입니다. 시장직은 첫 도전이었지만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화답했습니다. 조상호 당선인이 가장 앞세운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자족도시 실현과 지역상권 회복을 더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일하는 세종시장을 내세운 조상호 당선인. 그가 말하는 세종의 내일을 들어봅니다. 시민 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삶을 내 몸의 상처처럼 살피라는 중국 고전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민 여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분이죠.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 인사부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직 시장을 상대로 치른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선 소회부터 전해주시죠. 예, 먼저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B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선거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쓸모 있는 머슴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쓸모 있는 머슴이 되겠다. 정말 많이 저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사실 제가 앞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또 결코 쉬운 선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5명의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펼쳤고, 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 치열한 접전 끝에 이제 승리하는 이런 영광을 또 안기도 했는데, 마음고생은 그 과정에서 없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마음고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5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니까 저희 시민들과 또 당원들께 제가 준비한 거나 제가 구상하는 걸 어떻게 알릴까를 되게 고심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은 경선이 저로서는 잘 끝났지만 항상 이제 경선 뒤에 이제 화합하는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후보님들께서 아주 흔쾌히 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이 치열한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빨리 결합이 됐고 그게 또 선거 승리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또 압도적인 이런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전에서 특히 이제 좀 후보님 아니 당선인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에 나는 한 장면을 좀 꼽자면 민주당 당내 그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혹시 심정이나 기분이 기억나시나요? 엄청 마음이 무겁죠. 그렇죠. 예. 본선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당선인님을 배운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여러 차례 많이 뵀지만 그때처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기 같은 미소, 정말 행복한 미소 이런 적을 본 적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사실 그 순간에 정말 떠오른 한 사람을 좀 꼽자면 어떤 분이 아니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사람을 말씀하시면 저야 당연히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운 거, 이해찬의 정신 이런 걸 잘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출마 선언할 때나 뭐 중간 뭐 당선됐을 때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항상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뭐 곁에 계셨던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뭐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뭐 대장님이란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저희 정치권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이제 용어인데 네, 대장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가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고인께서 그 팬클럽이 있었는데 그 팬클럽 이름이 대장 부엉이였어요. 그러니까 더 친숙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셨군요. 아무튼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뭐 세종시 행정수도의 기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또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잘 앞으로 이제 꾸려 나가시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요. 당선 이후 이제 곧바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뭐 당선인께서 이제 내놓은 여러 가지 그 공약들에 대한 이행 계획, 또 세종시정에 대한 뭐 사면을 그 청사진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뭐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6월 10일 날 발족했으니까 시간은 조금 지났고요. 일상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금 이제 한 7개 정도 분과가 운영되고 있고, 제가 특별하게 이제 3개의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 TF, 그리고 재정 안정화 TF, 상권 활성화 TF를 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게 이제 주니까 이전의 성과나 이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또 세종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과제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도전적으로 일을 좀 해달라는 주문도 드렸고,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크니까 저희가 부응하려면 시민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제 세계 TF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선거 기간 동안 또 당선 직후에 가진 여러 그 인터뷰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수도 완성이었고 두 번째가 자족기능 확충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해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 이거를 가장 강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인 로드맵은 갖고 계신가요? 뭐 이미 절차는 좀 진행이 됐는데 뭐 제가 선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수건입니다. 거의 20년이 된 거라서 저도 항상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또 국회 내부의 논의로 따지면 행정수도 특별법이 이제 한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이제 국토교통이라는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 5월 9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었는데 전문가 4분이 다 참여하셔서 다행히 이 행정수도 특별법은 특별히 위헌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법안은 그대로 제정을 해도 좋겠다는 일치된 의견을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20년 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납득할 수 없는 위헌 결정 때문에 절반 정도로 성장해 왔는데 일단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큰 걸림돌 하나가 이제 치워진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국회 원 구성이 끝납니다. 그럼 새롭게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아마도 제일 빠른 순번으로 저희 행정수도 특별법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가급적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확하게 당론으로 지정을 해서 이미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지방선거 끝나면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당론으로 지정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께서 2월 달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행정수도 개헌도 필요하다고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여론으로 봐서는 올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어쨌든 2004년에 그 앞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그 신행정 수도 특별법 같은 경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아직도 위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공청회 때 전문가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는 유사한 사안,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났던 사안을 다시 헌재에서 논의하는, 그러니까 그 법안을 다시 제정하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헌 결정을 염두에 둬서 개헌을 먼저 해야 된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고요. 사실은 개헌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도 보셨지만 사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근데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 내에서 논의하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어쨌든 개헌의 논의가 진행될 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에 주도했던 안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너무 추리다 보니까 행정수도 명문화 용어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냥 지방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이런 표현만 썼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개헌을 다룰 때는 반드시 수도 조항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국회 뭐 이런 행정수도 완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좀 자족 기능 확충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당선인께서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서 뭐 사무실도 당연히 있겠지만 연서면에 조성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좀 난항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근데 저로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게 제 기억에는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으로 제가 반영을 시켰어요. 그때도 상당히 어렵게 반영을 시킨 건데 지금 26년도인데 이제 토지 보상이 좀 마무리되고 있고 현재의 템포면은 29년 완공 이런 정도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늦죠. 너무 늦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그 국가산단 부지 옆에 사무실을 벌써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당선인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께 이제 약속드린 거는, 국가산단에 입주할 유력한 기업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때까지 현장 사무실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또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시청으로 못 들어가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 우리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다. 그래서 저를 꼭 시청으로 불러달라. 같이 노력을 좀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의지를 아마 이제 나타내시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자족 기능 중에서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면 세종시에서는 특히나 상가 공실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나성동이라든가 대평동 같은 경우 특별히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곳도 좀 있기도 한데 상가 공실은 결국에 이제 상권 활성화랑 연계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도시 인구가 30만, 읍면지역 인구가 10만에서 40만인데 저희 원래 최종 목표는 신도시가 50만, 읍면지역 30만에서 80만 인구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인구가 2배가 돼야 이 도시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런 인구를 빨리 계획적으로 늘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금 현 시장님 때도 웬만한 규제는 많이 푸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세종시는 이제 출장을 많이 오는 도시인데 출장자들이 쓸 수 있는 좀 저렴한 숙소가 도심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세심한 것이랄까요? 물론 제가 뭐 문화관광 특구도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유동인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좀 찾겠다. 그래서 작은 문제부터 실천을 하면서 상가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해보자. 예를 들면 세종시가 어쨌든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는데 이게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국리를 많이 해서 계속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큽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좀 질문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네, 하나만 네. 좀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 사업이라든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가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가 뉴스들이 결국엔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연결지어지고 있는데 뭐 구조적인 진단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간단한 해법을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상황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 한 1년 정도 저희가 해법을 만들면은 상황은 또 호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세종시법을 개정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LH랑 협의를 해서 이제 LH의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 공약인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세종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은 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셋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재정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하게 줄이고 또 대신에 꼭 필요한 재원은 하여튼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저를 뽑아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 봐야죠. 재정 문제는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이런 뭐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됐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모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 쓸모 있는 머슴이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머슴으로서 또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저는 존경하는 세종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거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또 빠르게 자족 기능을 확충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자 아니면은 시민들을 위한 머슴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을 섬기겠다는 그 초심 절대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